제가 쉽지 않다라고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대고 있더니 차영 소장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매번 겪을 때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계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따뜻한 날들만 겪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계절을 다 이겨내셔야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레벨업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의 하나의 모습이다. 냉정하게 바라보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4계절 중에서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특징주들은 그럼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될까요? 피해야 되는 종목이 될까요? OX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이에요. 항공주 그리고 대한항공이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3만 원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주가 상승 한 3만 5천 원 부근까지 갔는데 갑자기 오늘 장은 7%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통합 가능성 우려 때문이었는데 두 분이라면 이때를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쉬겠습니까? OX로 확인해 주시죠. 나뉘어졌네요. 송도현 대표님은 일단 피하고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아시아나하고 통합 가능성 우려 때문에 나온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생각지도 못한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현재 이제 항공주가 이제 네.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저는 유가라고 봅니다. 오히려 유가 때문에요. 예, 유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거의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임비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아직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환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실적 우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가곤 있는데 일단은 조금은 단기적으로 좀 추세를 이탈한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조금 회복하는 좀 기조가 좀 보이거나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들이 구체되기 시작하면 다시 반응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조금 피하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도 관망 의견을 좀 드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차영 소장님은 O 의견 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죠? 저는 굳이 합병 안 해도 될 것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중국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브랜드가 만만치 않은 선호도를 갖고 있고요. 오히려 대한항공 브랜드보다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현재 문제가 크게 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아시아나 항공도 3분기 흑자 전환 성공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각자 독자 운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악재는 아니다. 오늘 특히 대한항공만 빠진다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악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쉬어가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저점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은 두 분이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우리기술 투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또 비트코인에서 가상화폐에서 살짝 관심이 멀어질 때 가상화폐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도 이제 한번 봐야 되나 싶을 텐데요. 두 분이라면 종목 매수하시겠습니까? 우리기술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OX로 나뉘어졌고요. 오늘 10% 넘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2.89%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넘어섰거든요. 네. 이 역시도 뭐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왜 우리기술 투자 O 의견 주셨을까요? 우선은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또 코인 시장 쪽에 어떤 호재들이 좀 나타나면서 비트코인 쪽에 대한 같은 알트코인 어제도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뭐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투자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관심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깨지는 것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기술 투자는 그렇게 많이 무너진 상황은 아니고 오늘 물론 좀 차익 실현 장중의 흐름들이 나오긴 했지만은 21선 돌파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기적인 관점은 잘 모르겠지만은 현재 시장이 좀 안 좋고 시장이 좀 회복되는 기조가 좀 보일 때는 좀 약한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들어서 우선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의견을 좀 드려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차영 소장님은 X인데 비트코인을 못 믿는 겁니까? 예.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예, 아주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뭐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일단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뭐 관련성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들도 움직이는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자적인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추세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단기 조금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또 투자 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현대해상 체크해 볼게요. 현재 주가는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주들이 사실 뭐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시총 대다수가 떨어지는데 삼성생명이 상승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 수혜가 부각되면서 또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쏠리고 있는 거거든요. 두 분 보험주 담아보시겠습니까? OX 확인해 보죠. 여긴 또 일치가 됐네요. 보험주 어떤 점이 매력적일까요? 일단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의 역할 그렇지만 저는 그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의 역할보다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 그다음에 방어주요. 시장의 어떤 회피하는 물량 이런 것들이 현재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험사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다양한 채권들의 보유에 따른 금리 인상 수혜주다라고 꼽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지금 우리나라 한 차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 있어서 경기 방어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수급이 어느 정도 같이 쏠리는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해상, 그러니까 보험주에 대해서 금리 인상 수혜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로 나는 가져가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특징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마감을 산다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면 위드 코로나와 짬짜면인데 짬짜면 두 가지 매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쉽네요. 네.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위드 코로나 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이번에 주도주는 시장이 살아난다면 주도주는 2차 전지주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관련주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네,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제 그렇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좀 쉽게 예측이 가능하죠. 본격적으로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레저 활동,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오프라인 활동, 예를 들면 공연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좀 실적이 그동안 많이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실적이 확연하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도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감이 산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짬짜면 보니까 또 배고파지네요. 인터파크와 CJ ENM인데 저 오늘은 CJ ENM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현 아나운서가 먹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역시 논리는 맞는 것 같고요. 네.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오늘 상당히 규칙가 주목되고 있고요. 장 종가까지 고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한류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재 몰리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새로운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새로운 컨텐츠 제작에 따른 글로벌 제작사들의 의뢰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양수 겹장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CJ ENM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현재 지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단가의 그 제작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을 바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 주식들은 현재 시장에 있어서 방어적인 역할을 하죠. 지수와 상관없죠. 그리고 외국인 수급과 상관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글로벌 관심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시장 방어주의 역할, 과거 통신주라든지 보험주들이 했던 것들을 이런 주식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CJ ENM이 또 그런 매력이 있군요. 사실 오늘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오징어 게임 때문에 올랐던 버킷 스튜디오라던가 쇼박스 경우에는 네.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CJ ENM은 오히려 오늘장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짬짜면 같은 종목이다. 알겠고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인터파크를 갖고 오셨는데 역시 인터파크 티켓, 인터파크 투어.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장 좀 손쉽게 저는 이제 여행보다는
이번에는 약간 그 공연 활동 이쪽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티켓이요. 네, 지금 현재 엔터주 흐름이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엔터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가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인터파크가 좀 떠오릅니다. 공연 티켓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 내수 증진, 예를 들면 이제 BTS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콘서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아직은 국내에서는 위드 코로나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직은 기대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일단 보여지지만은, 근데 오늘 시장 자체는 보시면 코스닥이 무려 뭐 3.53% 바로 반대매매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급락장이 오히려 조금 가격이 많이 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셔도 좀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인터파크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어 사업, 그다음에 엔터 사업, 그다음에 뭐 쇼핑 사업 이렇게 세 개 부분을 나오는데 투어 사업도 물론 유망합니다. 현재로서 2023년 3월에 출발하는 이 남극 탐험이 이제 있는데요. 벌써 이제 총 16명 중에 이제 3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2023년 3월에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여행에 대한 수요도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엔터 사업인데 역시나 이제 공연 그리고 뮤지컬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또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티켓 판매가 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이 종목은 또 M&A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누가 인수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각이 되게 되면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또 12월에 이제 코스닥 150 종목으로 정기 편입에 대한 가능성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수급적인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가격이 지금 8%대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10,000원, 손절 가격은 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파크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가 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장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여전히 급락하고 있고 코스닥이 무려 3.5%나 밀리고 있는데요. 송도현 대표님, 네. 이 시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뭐 많이들 사실 경험했던 장세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이제 흐름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 신용 투자를 많이 썼어요, 사실. 왜냐하면 저금리인 상황이기도 하고 시장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기존에 처리를 하지 못했던 주식들입니다. 기존에 장이 올랐을 때 물려버렸던 주식들, 비중이 높게 들어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시장이 깨지니까 반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다시 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신용을 쓴 사람들은 굉장히 신용 한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또 자산이 높을수록 이 신용 비율 자체가 원래는 이제 한 140%인데 자산이 좀 높으신 분들은 신용 비율이 150%까지 올라가거든요. 담보 비율이. 그렇게 되면 또 담보를 맞춰야 되는 이제 비중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대매매 물량도 나오지만 반대매매를 대비하기 위한 또 추가적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은 조금 더 타격이 큰 게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시장이 좋았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용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담보 물량이 좀 정리가 되는 대로는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만 현재 안 좋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 대한 반등은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가 약 1% 후반대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반대매매에 대한 매물이 정리가 되고 단기적인 바닥이 잡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수급 시적인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K 콘텐츠 업종들에 대한 강세, 이 부분이 여전히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뭐 A 스토리 등 이런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와준 것이 직장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HK 이노엔 같이 이런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 이런 종목들도 오늘 또 시장에 대비해서 강세인 흐름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도 이제 좀 리비안 상장 관련된 종목들 정도만 현재 뭐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아주 좀 선별적으로 종목이 테마가 있는 종목 올랐던 그런 장세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윤수 소장님의 마감 종례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장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도는 분석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7번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이유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그마한 악재에도 지금 알던 악재에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거든요. 이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보다는 저는 그 7가지 정리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이 빠지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누군가는 알아서 주식을 팔까요? 어떤 현명한 투자자가 따로 있어서 오늘 중국 시장이 안 열렸으니 불안해서 나는 팔아야지. 일본 시장이 자본 소득세를 올랐으니 나는 팔아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그러한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붙이는 부분들이다.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이 꼬여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매수가 들어와도 현재 수급을 떠받칠 수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신다라면 계좌 관리에 좀 더 유용하게 되지. 또 반문을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 중국의 헝다 문제로 빠졌다? 그러면 주식 그렇게 이유를 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나요?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계좌는 연일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도 빠졌고요. 오늘도 빠지고 있고요. 내일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는 조금 거리두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원인과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내일 더 빠지게 된다라면 혹시 여기서 신용이라든지 담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게 된다라면 시간에 결국 쫓기게 되고 시간에 쫓기게 된다라면 결국 싸게 매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극단에 가서 매도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의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원인과 이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밀리고 있다라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내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동안에 편하게 주식시장이 올라왔다라면 이제는 주식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분명 오죠. 그러한 어려운 시기가 이제부터 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혼난 건가요? 라고 하는데 혼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의 그런 분석 속에서 내가 당장 내일까지만 떨어지고 오를 거야라고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전체적인 지수의 향방,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버리고 과감하게 손절해야 되는 종목인지 종목에 집중하고 내 포트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불안한 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도주들은 많이 올라서 떨어지고 있고 그동안 안 간 건 안 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라고 해서 떨어지고 있는 다소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마감까지도 좀 힘드셨을 텐데요. 대응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